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취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인재개발본부, 일자리 창출본부, 그리고 글로벌 교육본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하고요. 석사학위 수여자와 영어와 일본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7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본부 검사연구처에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연령 및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기계와 자동차, 전기, 전자 등 공학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지원은 7월 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연구와 행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34세 이하의 학사학위 취득자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른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을 경험한 분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1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모금사업 기획과 모금관리, 경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할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전공에 제한은 없지만 사회복지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재직한 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7월 11일 오후 6시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일본 취업의 전문가 마이나비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일본 다녀오셨죠? 네, 일본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또 바쁘게 회의를 네. 또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 일본도 지금 비가 많이 오죠? 일본도 그때 보슬비 정도 네. 내리는 정도였고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비는 내리지 않았었는데요. 네. 한국보다 좀 더 추웠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뭐 월드컵 시즌이 지난주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끝이 났네요. 네, 예, 오늘 새벽에 또 안타깝게도. 많이들 경기 보셨을 텐데 대표님도 보셨나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는 그렇습니까? 않았지만 예. 뉴스를 통해서 일본이 안타깝게도 급패했다는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꼭 그 3시 경기를 꼭 보는데 오늘 일본이 딱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또 아깝게 져서 일본 네.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시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또 한편 또 재밌게 경기 보신 것 같아서 예, 여러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벌써 7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 휴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미 뭐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대표님께서는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네, 세웠습니다. 저 1년 네. 전부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아, 네. 네, 이번에 이제 러시아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러시아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월드컵 보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월드컵 끝나고 네, 7월 말에 네. 저희 그 러시아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예. 그 친구랑 같이 그 10명 정도로 단체로 우와. 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러시아는 한 번도 방문을 안 해봐서 네. 꼭 한번 가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 네. 정말 부럽네요. 네, 아닙니다. 네, 조서영 아나운서는 어디로 여행 갈 예정이신가요? 예, 저도 여행 계획을 짰죠. 저는 이번에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네. 오키나와로 가는데요. 오키나와 좋죠. 예, 저 네. 일본 뭐 오사카나 도쿄는 가봤는데 홋카이도도 가봤는데 오키나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근데 날씨는 좀 덥지만 네. 꼭 그 오키나와 예쁜 바닷빛을 한번 보고 싶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너무 좋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한 6년 전에 오, 네, 다녀왔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일본의 제주도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네.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오. 경치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 또 한번 나중에 정보를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휴가 얘기 나오니까 궁금한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휴가를 좀 보통 어떻게 쓰나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과 약간 동일할 것 같은데요. 네. 7월이랑 이제 9월 초 사이까지 좀 더 자유롭게 일주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여름 휴가 네, 때 여름 일주일 휴가를. 정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사도 그렇고 저희 주변에 있는 고객사들도 포함해서 8월 중순 정도 되면은 네. 이 회사 전체가 쉽니다. 오. 네, 그래서 영업이 아예 정지되는 상황이 그래요? 벌어지거든요. 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쉬기도 하고 네. 또 기업에 따라서는 이제 연간 일주일을 뭐 자유롭게 쉬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일단 일주일로 딱 정해져 있고 네. 근데 회사가 전체가 영업을 정지한다는 건 상당히 놀랍네요. 네. 그러면 회사 그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 무조건 휴가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 이건 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지 네, 않나. 그래서 거의 한 1년, 이제 일본도 1년 전부터 네. 이날 이제 휴가를 받습니다. 라고 이제 미리 공지를 하고 네. 그거에 맞춰서 그날 쉴 수 있게 네. 1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휴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 휴가 시즌에 맞춰서 뭐 성수기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시즌이 되면 뭐 여행비라던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겠네요. 네, 굉장히 오릅니다. 그 한 거의 2배 정도 네, 네.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요. 오. 제가 실제로 이제 러시아 여행도 네. 일본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예. 일본에서 이제 그 현재 있는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네. 그 일본에서 출발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네. 비행기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 제 친구가 그 전에 이제 러시아를 자주 갈 때는 거의 8만 엔, 한 80만 원 정도로 왕복 티켓을 끊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7월 말일 일자로 한번 찾아봤더니 20만 엔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두 배가 이제 금액이 넘네요. 나와서 네, 세배 2배 가까이. 넘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일본 휴가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나요? 네, 제가 이제 2주 전에 일본 면접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일본 면접의 종류와 그리고 면접 시에 주의해야 할 점 등을 포함을 해서 일본 면접 대책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면접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면접 2탄을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의 면접을 볼 때 1차로는 집단 면접을 보고 2차로는 개인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이 각 면접이 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본의 이제 그 기업 면접은 이제 세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단 면접, 개인 면접, 집단 토의 면접입니다. 그 전형의 첫 단계인 1차 면접에서는요, 집단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후에 절차는 개인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자가 3명에서 5명 정도 되고요. 면접관은 2명에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자가 1명 정도, 그리고 면접관이 1명에서 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인 면접 같은 경우는요, 그 최종 면접 등에서 많이 이뤄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단 토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자가 한 5명에서 8명 정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의 이제 테마가 주어지고 그 테마에 대해서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토의하는 장면은 이제 평가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접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업에 따라서는 5분에서 10분으로 굉장히 짧게 진행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이게 외국인 구직자들한테도 이 토의 면접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진행될 수 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토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에서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고 네. 거의 2차, 3차 면접을 진행한 후에 최종 면접 그 직전에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집단 면접, 개인 면접, 또 집단 토의 면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좀 일본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접을 가장 좀 두려워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집단 토의 면접과 그렇죠. 네, 예. 집단 면접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반대로 네. 1대1로 얘기를 하는 게 네.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네. 네, 아무래도 집단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옆 사람은 신경을 쓰기 영향을 많이 마련이기 받죠.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 집단 토의 면접이나 집단 면접은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좀 회피했던 면접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여기 집단 면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나란히 서서 면접을 받다 보면 제가 제일 뒷번호예요. 그러면 앞에서
공동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미리 해버리면 상당히 당황하잖아요. 이럴 네.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머릿속으로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제 앞에 사람이 딱 얘기를 해버리면 이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 같은 내용을 다른 면접자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같은 것을 또 말하면 안 되겠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급하게 그 자리에서 내용을 바꾸려고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이 예. 계시는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면접자와 같은 의견을 말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본인이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면접자의 얘기에 동요되지 말고요.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자기만의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같은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좀 나는 다를 테니까요. 예. 그렇죠.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각자 느끼는 것들과 그리고 배우는 것들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얘기를 준비를 막 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아르바이트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을 거고 그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다 다양하니까 네. 똑같은 내용을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단 면접 경우에요. 나의 주장, 또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좀 그보다도 타인의 이야기, 다른 면접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른 면접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옆에 있는 면접자가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본인의 이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 면접관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면접자의 대답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갑자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면접관들이 보면서 이 사람은 주변의 그런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약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듣는 자세 또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 정확히 이런 적이 있거든요. 한참 제 대답 생각 막 하고 있는데 조세현 지원자는 앞에 있는 지원자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셨을 때 네. 하나도 안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서 버벅거리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떨어졌습니다. 그 네. 면접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 면접 이야기를 좀 해보죠. 개인 면접은 또 분명히 집단 면접과는 다른 분위기고 또 내용도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어떤 점이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개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전형을 이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 개인 면접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 면접 시에는 이제 일본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굉장히 신층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관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그것을 했는지, 또 그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실패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꼬치꼬치 하나하나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심층적으로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이 사람은 이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보면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했기에 본인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필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본인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나갑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답변을 못 하시면요, 그다지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했구나, 아니면 아직 자기 분석이 안 되어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 면접으로 좀 바꿔 말하면 압박 면접과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심층 면접을 준비를 할 때는 예상 질문을 뽑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그 예상 질문을 이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일본에서 이제 신청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본인의 특징이나 장점을 이제 어필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이어나가려면 철저한 자기 분석이 필수 사항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열렸죠. 그 일본 취업 면접회인 커리어 인 재팬 2018 코리아에 참가한 한국 청년 구직자들과 만나봤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일본 취업 면접이 어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더니 한국과는 전혀 달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코치코치해 묻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왜 일본 취업을 할 때는 자기 분석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질문 이제 예상 질문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려줬었는데요. 근데 그 질문은 반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이고. 근데 그 안에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자기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라고 이제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석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좀 예상과 다른 질문이 나왔어도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네네. 답변을 할 수 있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매력을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어필을 하는 게 아니라요. 면접관과 이제 캐치볼을 하듯이 이렇게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요.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야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아무리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가도요. 뭐 앞서 말씀하신 구직자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좀 압축해서 좀 넘겼다고 하지만 정말 머릿속에 하얘진 질문이 날아올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저도 여러 번 면접을 봤을 때 머릿속에 하얘진 경험이 그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얘지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뭔가 생각이 안 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할 때 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눈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올리던가 천장으로? 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이제 일본 면접관들 앞에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한 거를 들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의 입버릇을 활용을 해서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의자를 고쳐 앉으면서 그 눈은 밑으로 보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많이들 하는 네. 말이잖아요. 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일본인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정말 자주 사용을 이게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자연스럽게 의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의자를 고쳐 앉으면서 라고 하면 5초 정도 여러분들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초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머릿속에서 짜내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어렵다. 5초를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봐도 답변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아는 부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앞으로 추후 공부를 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친구 솔직한 친구구나 라고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죠. 일본 기업에서는 이 면접자의 어떤 모습을 좀 가장 높게 평가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마이나비가 지난해 일본의 그 2,0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면접관들이 신입사원을 이제 면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밝은 미소, 좋은 인상이었고요. 그리고 둘째가 입사에 대한 열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솔직함과 성장 가능성, 조직 문화 적합성, 정직함과 솔직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게 좀 밝은 인상, 뭐 밝은 이미지, 좋은 인상 이런 거야 뭐 크게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일본 기업이 원하는 인상 같은 게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제가 2주 전에 이제 방송에서 자세하게 그 비즈니스 매너를 알려드렸는데요.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첫인상을 보고, 이 사람은 굉장히 다가가기 쉽다. 이 사람은 약간 다가가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느끼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면접관들도 면접자들을 보면서 이 친구는 요렇다 저렇다 이렇게 느낌을 받으면서 면접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자체가 이제 복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깔끔한 복장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의 바른 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세, 뭔가에 이제 발언을 할 경우에는 항상 배움의 자세가 이제 몸 안에 배어 있는 그 상태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선은 온화한 시선으로 뭐 코나 아니면 이런 미간 정도를 보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정은 한국과 동일할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청하는 자세, 그런 모습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2위였죠. 입사에 대한 열정. 이건 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네, 입사 의지와 열의는 이제 많은 기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서 입사하고 싶다, 그 회사의 그 사원으로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입사한 후에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업들에게 잘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업 연구를 통해서 내가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일본 기업의 면접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총정리를 한 차원에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또 면접을 앞둔 분들께 조언 혹은 당부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본 기업은요, 압박 면접보다는 좀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대화 형식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면접 방식을 취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의 바르고 항상 성실하고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 뭐 배움의 자세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너 속의 코너죠. 일본 문화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에게 어떤 꿀팁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일본의 생활 팁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본의 불꽃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불꽃 축제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0월인가요? 여의도에서 매년 열리면서 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간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일본에서도 불꽃 축제를 하는군요. 사실 네. 저희가 뭐 TV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가끔 보긴 하거든요. 네, 일본은 이제 한국보다 불꽃 축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일본어로 이제 하나비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일본 전역에서 이 하나비 대회가 열릴 정도로 그 일본의 여름 전통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대회라는 단어를 이제 붙일 정도로 그 불꽃놀이의 규모와 예술성 등을 다른 지역 이제 그 지역 관계자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매년 약 1000회의 불꽃 축제가 일본 전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쿄에서는 대략 270년 이상 정도의 역사를 가진 불꽃 축제가 있을 정도로 한국보다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주로 7월에서 9월에 이제 불꽃 축제 시즌이 이제 열리는데요. 일본의 이제 여름 하면 불꽃 축제 하면 여름 이렇게 인식할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일본에서 불꽃 축제가 많이 열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일본의 이제 불꽃 축제 행사에 대해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일본의 에도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1733년에 이제 발생한 대기근과 그리고 에도 시대에 발생한 콜레라 때문에 그 이때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다고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들을 위해서 이제 불꽃을 쏘아 올리는 위령제가 열린 것이 이 불꽃 축제가 열리는 큰 계기였다고 하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이제 불꽃 축제는 불꽃을 단순히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벚꽃 축제처럼 자리를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 불꽃 축제인데 좀 특이한 점이 갈 때 특히 여성분들은 네. 유카타라고 하나요? 전통 의상을 꼭 챙겨 입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유카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불꽃 축제는요, 일본 젊은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그 데이트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가족들이나 아니면 동료들, 뭐 친구들과 함께 일본 전통의 유카타를 입고 그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즐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 불꽃 축제 이렇게 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추천하고 싶은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본의 불꽃축제 랭킹 1위이고 올해로 40회째로 열리는 아다치 불꽃 축제인데요. 작년에 약 1만 3,600발 정도를 와. 쏘았고 그리고 66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섬세한 불꽃 모양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도쿄에서 소규모로 이제 다양한 곳에서 그 불꽃 축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불꽃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취업을 하신 분들은 이제 4월에 입사를 해서 3월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여러분들 적응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7월, 9월 이 불꽃 축제 시즌을 활용을 해서 여태까지 쌓인 스트레스 확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자세한 불꽃 축제 정보는요, 하나비 워커 플러스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의 불꽃 축제 정보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아까 유카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입고 가시나요? 입고 갔었는데요. 네. 네, 이번에도 저도 네. 갈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본 취업 소식 그리고 문화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